뭐 카드나 전단지 포스터 또는 인스타그램 이야기, 페이스북 커버, 트위터의 게시물 등의 다양한 이런 캔바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최근 사용한 요소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쓴 요소들이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게시물,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는 부분, 페이스북의 게시물이나 커버, 소셜미디어 등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템플릿을 활용을 할 거라면은 템플릿을 눌러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 위쪽에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의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라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거, 세일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이런 게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보기를 해서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여기 무료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무료인 거고요.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는 이런 모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것을 편집할 수도 있고 얘랑 비슷한 느낌의 추천 상품들을 이렇게 내주기도 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것 중에 다른 게 마음에 든다면 다른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최초에 골랐던 이 위에 이 모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편집을 눌러서 편집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죠. 얘는 비공개거나 사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떴나봐요. 그럼 저는 이걸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편집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템플릿 한 개를 골라주세요. 자, 고르셨다면 이번에는 요 아랫부분의 플러스 버튼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 메뉴들은 내가 원하는 구성 요소를 클릭을 하면은 그 부분에 다른 갤러리나 이미지 색상 필터 등으로 바꿔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갤러리로 직접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내가 이미 이전에 찍어놨던 사진들을 확인할 수도 있죠. 자, 이미지는 캔바 자체에 있는 이미지고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이미지를 선택해서 고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고르면 이미지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 이미지도 무료 이미지에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무료가 아닌 거는 아마 버튼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유료구나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쪽에 있는 이 구성 요소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구성 요소를 찍어주시면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또 편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바뀌죠. 저는 이 사각형을 찍었는데 이 사각형이 투명도를 어느 정도 줄 것인지 그리고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 것인지 고를 수가 있죠. 네, 어떤 시간 하시고 연습하신 시간 드릴게요. 네, PC에서도 돼요. PC에서 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모바일 버전 먼저 연습해 보시고 PC에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게 네. 그냥 뭐 포스트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옛날 영화 포스트 붙이듯이 뭐 그런 형식처럼 보셔도 돼요.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붙여서 네. 여러 장 해가지고 이렇게 뭐 네. 선생님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보통 별,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카드 뉴스. 이 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서 여기 선택해요? 여기 쓰레기통. 아, 일종의 포스터 같은 느낌도 나죠? 한 장짜리로 해서 포스터 같이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 장을 해가지고 어떤 정보 전달을 간략하게 하는 용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들어버리는구나. 조금만 선생님 좀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구성 요소 추가. 내가 글씨 적고 싶을 때 텍스트를 눌러서 입력할 거를 이렇게 고르면은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럼 이 부분에다가 내가 글씨를 수정을 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디자인을 내가 만들겠다. 여기 있는 이런 게시물 디자인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하겠다. 이렇게 빈칸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내거나. 그냥 빈칸이면 이런 요소가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배경에 내가 이미지를 넣겠다면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죠. 그 시간이 이로 요즘 보시면 치아잖아요. 그 건강관리 건강에 치아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근데 저는 만들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넣고, 이 밑에다가 글씨를 적겠다. 플러스 눌러서 텍스트. 그래서 글씨를 적어도 되고, 여기 있는 템플릿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눌러서 적여도 되고, 뭐 이렇게 글씨를 쓰려면 그 자판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아까 자판이 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혀는 어떤 날 만약 텍스트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클릭을 안 하잖아요. 그럼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올리고 여기에 이제 내 블로그 주소를 올리면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이걸 만약 여기다가 글씨를 그냥 적겠다. 텍스트. 자신만의 텍스트 추가하면 이렇게 생겨요. 얘를 이제 이렇게 만약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를 내가 원하는 글꼴을 여기서 고르고 여기는 이미지를 다 지금 소스를 다 해야 되죠. 거기에 글자 투 다 하려면 이거 지금 이거 하나 만드는 거는 몇십 분 근데 이게 기본을 만드는 거 저희가 좀더 컴퓨터가 좀더 쓰고 그걸 사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이거는 옛날에는 얘는 가에서 이렇게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어서 그리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툴이 있으니까 페이지 이렇게 너비를 맞추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텍스트 추가. 이걸 어디다 주고 저는 이제 아직 안 해봤는데 많이 올리면 요즘에는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올리죠. 이렇게 하면 블로그에 이거 하나 낸다 보면 사람들이 내용을 안 보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글씨를 이렇게 좀 작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왼쪽 정렬해서 여기다가 내용은 계속 적겠죠. 국사미술관. 그래서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얘는 크긴 좀 더 작게 해서 이렇게 넣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일종에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얘를 비슷하게 페이지 만들 거면 여기 옆에 페이지를 눌러서 여기 페이지 추가. 그럼 여기서 그냥 이거 이미지를 바꿀 거면 선택하시고 다른 이미지를 고르면 되죠. 여기는 무료 전시회. 광고에 되게 광고 써서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또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그게 페이스북의 장점이죠. 그럼 거기다 올리면은 타고 간다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뭐 다른 거 사장님이 이제 그걸 눌렀잖아요. 그걸 봤어요. 사장님의 일촌 있잖아요. 사장님의 일촌이면 저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사장님이 돈을 없어 이 사람이 내게 바꾸나라고 또 보여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 장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보내기를 해서 어디 이제 이미지로 저장한다든지 내가 저장하면서 어디 뭐 인스타에 바로 올린다든지 어떤 작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다음 이미지로 저장하면은 이제 이미지로 저장이 돼서 이 갤러리에 저장돼서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사진에 가보면 좀 전에 만든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꾸미면 더 이쁘게 꾸밀 건데 지금 제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봤어요. 사진에다가 글을 적을 수도 있고 요소를 좀 꾸며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카드 뉴스예요. 지금 페이스북에 가장 큰 단점이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 계속 연결 보세요. 파도 타기. 이거 배추만 없애려고 해도 이거 선택해서 이거 눌러버리면 되나요? 배추가 너무 크게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예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저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됐어요. 이건 이미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그 시간에 한 거거든요. 캔바에서 했긴 했는데 이미 제작을 하셨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캔바에서 편집 상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없어져요?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폰 쓰는 게 더 어렵다. 카드 형태로 만든 블로그 캔버. 최근에 보통 카드라고 선생님이 mention 하는 거고 이것도 보면 없어졌네요. 이미지에 내 디자인 가보면 좀 전에 만드신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막 일러스트라고 포토샵으로 따는 이거 입히는데 이거 입히 시간이 없으니까 캔버를 이용해서 하나를 만든 거죠. 그렇죠. 좀 전에 만든 거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아까 보신 거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어떤 도형을 이렇게 넣은 건데 그쵸? 이게 이미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구성 요소를 제거하면 되잖아요. 한번 만들어져 있으면 그 전체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원래 사진의 것은 그 부분 지워지는 건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그대로 있고 따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찬성가 여기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사진 바꾸면 되죠. 여기 찍어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꾼다. 이거 아닌데. 이미지를. 이 사람은 이 똑같은 하나를 갖다가 보면 이걸 여기 만들었잖아요. 카메라로는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 한장 만드는데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하면 되나요? 하나에다가 이 다 됐으면 여기서 절대 안 돼요. 눌러서 이한 장은 딴 데다 또 써먹을 수 있어요. 완료하고 여기서 이거 눌러서 저장. 감사합니다. 저렇게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 아까 그것처럼 이거 한 장을 페이스북에 뭐 뿌렸던 뭐 했던 또 다른 한 장을 시리즈 형태로 계속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카톡에 인터넷에 뭔가 보면은 한 장 갖다가 수백이나 뽑아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장
배추를 없앨 수 없나요? 얘를 선택하고 여기 쓰레기통.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써버리거든요. 저 환자분들도 나는 여기를 했어. 나만 부지게 했어.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디자인이 개인 취향인데 사장님 그 틀을 보고 고객이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디자인인데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고 또 이것도 부식이 없으니까 여기 안에다 글씨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글씨를 넣으려면 여기 플러스 네, 눌러서 텍스트. 네, 네. 글씨를 그냥 적을 거면 텍스트 추가해서 적으면 돼요. 아 그래서 이걸 옮기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일종의 이런 식으로 만드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카드 뉴스라는 거 이런 것도 누가 10대, 20대, 30대예요? 아 여기 이 알려로그에 이거를 응, 해놨는데 응. 카드뉴스를 해놨는데 되게 잘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장을 거의 이 한 장만 진짜 인스타그램에 써도 될 만큼 되게 잘 만들어놨다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요거 하나 캡처해놓고 뜨고 요거는 뭐 캔버에서 바꾼다고 치더라도 이미지 있고 요거 또 인스타그램 요것도 하나 이미지로 하나 또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요것만 내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복잡하다. 근데 저는 안 복잡. 되게 잘했다. 이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타겟에 따라서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거는 이제 타겟에 따라서. 일단 여긴 잘 보이잖아요. 이 사진하고 얘는 몰라도. 근데 보면은 요거는 이 폼은 계속 똑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 사진이랑 그 내용만 바꾼 그렇죠. 거예요. 사진이랑 내용을 바꾼 거예요. 흐름이 변한 게 없어요. 네. 이거 보면 한 틀 만들어 놓고 아까 1, 2, 3 그거 바꾼 거네. 그죠 선생님? 틀 하나 만들 때 틀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요 사진에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똑같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 글자랑 이미지만 바꾸는 거예요. 요만 이제 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 똑같이 쓰는 거죠. 이게 어떻게든 그 색깔도 맞습니까? 색깔을 깔맞춤까지. 어우 우리 지금 빨간색깔 공을 좀 많이 들였네요. 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저 그거 이게 이제 공을 많이 들이는 거 중요한데 아까 이제 타겟이 좀 맞아요. 10대, 20대가 보면 잘 만들었다. 이런 블로그 공부하는 거 정신이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아니 카드 뉴스 장준이랑 봤을 때 네이버에서 제가 돈 내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드니까 이걸 선정하는 거지. 이것을 만들 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네는 이 정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한테 해라. 그게 어디 있었어요? 카드 뉴스에 이미지. 이미지에 순간적으로 이거 아니구나.
때는 좀 크고 심플하게 만드는 게 사실 더 좋거든요. 아니 그럼 이거를 내 쟤는 되게 공을 많이 들이기는 했는데 간단하게는 그냥 낱장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런 정도 심플하지 않아요? 이게 페이스북에 보면 광고가 이렇게 하나씩 뜨잖아요. 네. 그게 저거예요. 요런 것도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도 되죠. 아니 만드는 근데 저런 거는 안 누르게 되더라고요. 내가 광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는 해요. 요즘에는 광고라면 소비자는 광고를 너무 싫어하는 거고. 광고는 진짜 아니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돈을 광고를 올릴 정도면 돈을 정말 주는 가격으로 매겨야 저걸 광고를 다 매겨를 주는데 이걸 그냥 내 개인적으로 올릴 정도로 주는 거 만드는 거 저는 여기 카드뉴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는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드는 데 중 하나인데 여기 가전제품 청소 꿀팁 모음 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해놔요. 이게 보통 페이스북에서 1대1 이미지로 올리면 이렇게 4컷으로 올라가거든요. 보시면은 뒤에 그림 있고 여기 로고 있고 그 다음 요거 모양만 조금 신경 쓰고 나머지는 그냥 내용만 바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심플하고 오히려 눈에 들어올 수 있죠. 아니 그 보통은 이런 정보성 줄 때 저런데 광고를 네. 올릴 정도가 되면 이렇게 또 취미나 자기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거 저거는 그냥 전문 업자한테 매겨야 되잖아. 이걸요? 그거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돈인데 어떻게 나가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광고 요를 지급하고 광고를 올릴 정도면은 이거 광고 지급한 거 아니야. 페이지 그냥 본인이 그냥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런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네. 갑자기 뜨는 광고야. 아니 이거는 페이스북 페이지. 그러니까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고 해서 자취생을 타겟팅을 해서 만든 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가겠죠. 그런 걸 저기 뭐 홈페이지처럼 자신의 그리고 살아남기를 만든 페이스북을 만든다는 것도 자기가 올린 거예요 여기? 네. 자기 거에만? 이걸 올리면은 여기 이제 좋아요, 즉 팬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도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만약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올리겠다 하면은 이 게시글 자체를 예, 그렇게 홍보를 하기도 하죠. 이런 건 뭐 뚜레쥬르 빵 추천, 리얼 브라우니, 아 내가 페이스북을 잘 몰랐는데 트위스트. 개인 페이스북이 있고 저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 따로 있어요? 네. 이게 페이지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아예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면 더 좋기는 하죠. 그렇게 맛있겠죠?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리고 있는데 얘네는 사실은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 무드등을 사러 가는 곳을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실제 이 무드등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바로 사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연결까지 해놓은 거죠. 근데 겉모양으로 봤을 땐 그렇게 쇼핑몰 홍보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요. 집들이 선물이라든지 뭐 과제할 때 유용한 사이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정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퍼뜨리겠죠. 우리는 정보를 만약에 알게 되면은 나만 갖고 있기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정보를 알려줬을 때 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할 테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보를 내가 입수를 받게 된다면 그 정보를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광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이렇게 정보도 같이 그 대상층이 좋아할 만한 정보를 넣는 거예요. 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페이스북 자체의 대상층은요, 보통은 한 20대에서 한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일 거예요. 그죠? 자취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주택 청약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새해 이제 오면서 나는 좀 돈도 모아가지고 집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내 살림을 정말로 꾸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스팅을 해줬다라고 하면요. 그에 대해 좋아요가 지금 11,000건, 1,100건 정도가 눌려졌고요. 댓글은 562개가 달렸고요. 공유만 해도 1만 회가 공유가 됐어요. 그럼 공유를 했다는 거는 개인이 만들면 개인 계정 말고 자기가 계정 하나 만들어서 저렇게 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개인 계정에 뭐 이렇게 연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이걸 만들어서 내 개인 계정에 올릴 수도 있어요. 공유를 하는 거죠.
거기 안 할 수도 있고. 네, 내 개인 정보가 안 나갈 수 있고. 네. 별도로 이렇게 할 수 네,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일종의 홈페이지 비슷하게. 네, 맞아요. 페이스북 홈페이지와 같은 게 페이지라는 곳이에요. 블로그처럼. 근데 이런 데 올려지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 뉴스. 쉽게 따는 자격증 ITQ랑 포토샵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거 정리해 놨네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데 올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블로그 자체에다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올리지는 잘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홈플러스 설 음식도 이렇게 정리해 놨죠? 설 무렵이니까 그때 이렇게 간단하게 글씨 적어서 올리는 이런 것들이 카드 뉴스예요. 페이스북 광고로 하는 건 주로 젊은 사람. 꿀잼 예능. 젊은 사람만 한다고요? 아 주로 이제 어쨌든 뭐 나이는 가는데 네. 주가 한 40대 이하 되지 않을까요? 나도 처음 봤는데 저기서 아니 전에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저기서 홈페이지라고 광고를 하는 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광고면은 사람들이 호응이 없으니까 광고만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정보를 줘요. 그러면서 정보 같은 느낌으로 광고를 해요. 이런 거, 이것도 예를 들면은 핵꿀템 해가지고 돈 절약한 습관들일 때 좋다고. 생활비 달력이라 들어봄. 뭐 하나 필요해? 해서 비틀리로 연결해놨죠. 요거 같은 경우도 가정청소법 적혀 있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요런 형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죠. 요것도 되게 신기한 게 이 운동화를 여기 봉투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때가 알아서 풀린대요. 요런 게 갑자기 페이스북 안에서는 오토플레이가 되거든요. 자동 재생이 돼요. 그러면 이 영상이 막 되게 신기하게 보이면 바로 사러도 가겠죠. 이렇게 충동 구매 형식으로 좀 많이 유도가 되어지기도 해요. 페이스북도 꽤 시장이 커요. 그쵸? 보통 홍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보를 주면서 어떤 광고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이 페이지를 실제 좋아요 누른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용도로 쓰려고 우리가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이제 게시글로 올리려고 이런 캔바라는 어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캔바라는 어플로 다 해당이 된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쓸 수 있다면 이 카드 뉴스는 파워포인트에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포토샵에서도 만들 수 있고 포토스케이프에서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포토스케이프 같은 경우 레이어가 저장되는 단위가 아니다 보니 그 다음번에 만들려 하면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일단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내가 파워포인트 기능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경우도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포토샵 기능을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그런 기능들 이거저거 다 모른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요 캔바거든요. 그래서 캔바를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자, 캔바 어플을 활용을 해보셨다면 이번에는 컴퓨터에서 캔바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크롬 창에서 하겠습니다. 크롬 창에서 여기다 캔바라고 적으시면 돼요. CANVA. 그러면 캔바라는 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네, 눌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여기 저는 로그인이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고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이 밑에 디자인 만들기, 내 디자인해서 좀 전에 제가 만들었던 거 여기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아이디로 로그인 했을 때 내가 여기서 편집을 이어서 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려면 너무 칸이 좁아가지고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 개 선택한다는 게 제가 여기서 선택하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그룹화도 훨씬 쉽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구글에서 네, 구글에서 그냥 캔바 쓰시면 돼요. 이렇게 크롬 창 열었고요. 요 구글에서 캔바라고 적으면 돼요. CANVA.
아니면 그냥 한글로 캔바라고 적어도 이렇게 뜹니다. 개인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데 아니, 자동 로그인은 안 되고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로그인을 불러서 아니 여기 안 됐어요? 아 누가 전에 시간에 전 시간에 로그인했어요. 거기다가 자동으로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 거? 여기 행동이라고 그런 거에 갑자기 뭐가 만들어지면은 무난하겠죠? 로그아웃 좀 할게요. 자,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시면요? 이거 프로 아니면 그냥 이것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프로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뜨는 거예요? 들어가 쓰는 거예요? 지금 이미 존재하는 계정인데 로그인하세요. 로그인을 할 거니까. 그래서 두 개의 로그인. 죄송해요. 구글 계정으로 하지 않고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네. 그 이메일을 적고 여기 아무 적어서. 이메일이요? 그걸로요? 아까 캔바 들어갔을 때 그거. 그럼 네. 저는 보통 구글로 로그인을 연결시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라서 그 경우는 이메일을 적으셔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요. 좋은 점은 뭐냐면 디자인을 우리가 고를 수도 있지만 옆에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만들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옆에 추천 템플릿이 있어서 내가 이런 템플릿으로 쓰겠다 하면 고르셔도 되지만 내가 그냥 생으로 만들 거다 그럼 여기서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인스타 게시물 중에 나는 이런 형태의 게시물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이거를 눌러주시면 그 게시물 템플릿을 이렇게 가져와서 편집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사진을 넣도록 할 건데 여기서 사진이라는 거는 이 지금 캔바라는 이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는 캔바라는 프로그램에 저장이 돼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 내가 찍은 사진으로 넣겠다 라고 한다면 하단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 업로드라고 보일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내가 찍어 놓은 사진 요런 걸로 올릴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자,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따닥 해서 위치를 배치해서 맞출 수도 있죠. 저는 이 배경은 좀 연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눌러서 투명도를 연하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배치는 저는 밑으로 내리고 싶고 여기 있는 글자들도 같이 내려놓으려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다시 맞추면 돼요. 자, 글씨를 수정할 거면 선택해서 글씨를 수정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룹이 되어 있는 게 불편하신 분은 그룹 해제를 해서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적고 글씨는 요게 크기죠. 크기를 내가 작게 만든다 라고 하면은 작게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라이언 화끈 라면도 36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포인트 값을 주면은 글씨가 수정이 되죠.
만약에 이 밑에만 색깔을 나는 요 색깔로 바꿀 거야. 네,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빨간 색깔로 바꿔볼게요. 작업은 개인적으로는 PC 버전이 더 편하기는 해요,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PC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내가 똑같이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위에 페이지 복사가 있죠? 이렇게 누르면 똑같은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 사진을 넣겠다.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면 바뀌고 글씨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이 사진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사진의 위치를 이렇게 놓치면 이렇게 맞춰서 넣을 수가 있고, 이 메모 추가 기능은 뭐예요? 아, 이거는요, 이게 본인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랑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공동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래? 이거를 댓글을 달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나 혼자 작업할 땐 굳이 댓글을 달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누구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편집할 링크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같은 화면을 여럿이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때 커멘트를 달 수가 있는 게 메모 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달기도 있더라고요. 댓글 달기요? 아까 요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 멘션. 저는 저 위에 페이지 보면 아래쪽 그게 오른쪽 요거요? 네. 아, 이건 메모예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 대한 메모를 넣는 건데 댓글하고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이 디자인은 어떤 컨셉으로 했다라는 어떤 내용인데 이거를 실제 만들 때는 이 메모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서로 이제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 혼자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메모를 보고 어떤 컨셉인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일종의 그런 메뉴판 메모를 살짝 달아 넣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 댓글 달기는 또 마찬가지.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요소에 대해 선택을 해서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전체적인 메모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고 그 요소에다 댓글을 달면은 이거는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으로 바꿔라고 명령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컷에 대한 댓글이 보이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을 넣어놓으면 이렇게 옆에 떠요. 그럼 얘를 누르면 얘일 거다라는 게 보이죠. 네, 공동 작업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거기까지 쓰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이미지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이걸 넣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내가 강아지 칫솔을 이렇게 영상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고 치죠.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조금 더 꾸밈 요소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뭐 계정을 연결해서 넣는다. 그럼 계정 연결해서 인스타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공유하실 때 이용할 수 있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요소에 보시면은 이런 말풍선 모양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아까 그리드도 여기는 다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쳐요. 제가 이거를 다운받아 볼게요. 동영상으로 지금 이 페이지를 페이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요거를 페이지 하나는 지금 좀 제거를 하고 얘만 물론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내가 다운로드를 할 때 만약에 동영상인데 모든 페이지가 아니라 나는 이 페이지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아 볼게요. 음악도 넣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음악은 안 넣습니다. 지금 현재. 자, 받아진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mp4 파일인데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온 거 이거죠? 아, 이 이미지가 움직이는 이미지였는데 다른 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저기 그 페이지가 그리드가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거기가 그리드가 지금 요소에서 넣으신 거예요? 도형에다 넣으신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그리드를 넣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요소를 얘기하시나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딱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 지금 2분할로 동영상 한쪽에 넣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설정해서 아, 넣으신 거예요? 그냥 요 상태에서요. 여기 동영상을 골라요. 이거는 이제 캔바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인 거고 업로드해서 동영상에서 내 동영상을 넣어도 되긴 해요. 크기를 좀 이렇게 넣어서 이용해도 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 동영상 중에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이제 위치라든지 맞춰서 얘는 요소를 위치를 맨 아래다가 놓겠다. 뒤로 놓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운로드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 이 페이지 것만 받겠다. 다운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이런 걸 내가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해도 실제 되게 힘든데 캔바에서는 내가 동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꾸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을 때 돈 내라고 하는데 안 되냐고 놀라요. JD 자, 캔바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거는 여기 와 보면은 핸드폰의 캔바 어플로 가볼게요. 자, 여기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그게 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아까 걔가 바로 안 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까 거기서 만든 게 있고 거기서 이제 저장이 된 게 있으면 여기 디자인에 그대로 열려져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보셔도 되시죠. 아까 PC에서 만든 게 핸드폰으로. 네, 핸드폰으로도. 핸드폰에서도 보인다는 거 같아요. 그렇죠. 만든 것도 PC. 아까는 제가 캔버를 안 닫아서 그런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면은 옮겨져 오고 있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예, 다운받아 쓰셔도 돼요. 바로. 이게 뭐 몇 개만 저장되는 수준이 계속 예를 들어서 일단 계속 되긴 될 텐데 만약에 정리하실 때는 옆에 여기를 눌러가지고 아이고야 만약에 이걸 없애고 싶으면 옆에 눌러가지고 이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이렇게 보관을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만든 것도 계속 여기 남아 있기는 해요. 아, 선생님 것도 지금 막 예, 50개, 예전 100개. 50개, 100개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것들도 이렇게 남아 있죠. 네, 2019년도에 올린 거 아마 초기에 올렸을 거고 그 이후에 올린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제거하려면 얼마든 제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양만 살짝 바꿔서 이용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캔바를 이용할 때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블로그에 이제 모바일로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는 이미지를 꾸미는 에디터가 좀 예, 이런 식으로 도형까지 넣어서 꾸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캔바에서 낱장짜리 이런 거 모양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거기다 올리는 형식으로 쓰기도 하죠. 이게 이미지 크기로 따지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충 한 900에 900 픽셀? 네. 예. 좀 작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크기 조정 가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이 페이스북 게시물로 들어가면은 940에 788 그리고 아까 소셜미디어 800에 800 사진 콜라주 뭐 포스터 사이즈 전단지 사이즈 보시면은 다 어느 정도 커요. 그죠?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사이즈가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내가 활용해도 돼요. 간단한 포스터 형식으로 써도 되는 거고. 크기 선택은 어떻게 크기 선택은 근데 무료는 아니에요. 예, 나중에 이렇게 조절할 때는 무료 버전은 아니라서 이거는 이제 크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 때 그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은 지금 저것처럼 막 바꾸는 거는 크기 선택이라는 기능은 유료 버전에 있어요. 이것도 뭐 한 번만 내면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월 내는 것 같죠? 보시면 제가 아까 크기 조정에 가서 만약에 크기를 이 사이즈로 조절하겠다 누르니까 이렇게 뜨는데 월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에는 12,500원 드네요. 딸이가 그려진 것도 유료라고 보셨나요? 네, 유료요. 그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떤 네. 도형이 있잖아요. 네. 그 사각형이 있으면 사각형 안에 넣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아까 일러스트에서 네. 요소에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여기 넣었잖아요. 일러스트에서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다운로드 네. 게 있는데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 안에 그냥 사각형이 있어요. 그냥 이미지 안에 사각형이 있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러 좀 갈게요.